폐점이 됐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똑같은 상권에서 위치만 바꿔서 새롭게 오픈을 진행을 했어요. 브랜드는 똑같은 와플 대학으로 2배 이상 매출이 올라갔거든요. 같은 상권에서 똑같은 브랜드가 오픈을 했는데 왜 결과가 다르냐는 거죠. 왜냐면 매출이라는 거는요. 너 저승사자 고수를 만나본 적 있냐? 이분이 왜 무섭냐면 유명하신 분이야. 자리를 봐주거든. 상권 입지. 그 저승사자는 저 자리하면 6개월 뒤에 망합니다. 6개월 뒤에 망해요. 진짜로 6개월 뒤에 망해버려. 그러니까 저승사자란다고. 그러고 한 2,000개를 넘게 봐줬단 말이야. 우리 업계에선 유명하신 분이야. 이제 드디어 오셨지. 옷도 시큼하게 갖고 왔고요. 너 버버리 저승사자를 들어봤냐? 뭔 저승사자가야? 자본주의에 맞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도요 명품이 유행해. 요즘 버버리 입고 나타났어. 그분을 한번 모셔볼거나. 저는 매출과 공실 걱정 없는 상권 분석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부자창업 스쿨의 이홍규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1년 차 2,000개 넘는 상권을 다 체크해주고 봐주셨잖아요. 이런 찐 노하우는 나피디 이런 건 인터넷에 나올 수 없는 한 사람의 진짜로 찐 노하우거든. 결국 제대로 기준을 모르고 무언가 결정을 하는 거는 저는 감에 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매장이 매출이 1억 이상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인근 자리는 좋은 자리일까? 아닐 수가 있는 게, 왜냐면 매출이라는 거는요 콘텐츠가 좋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위치가 좋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위치를 판단하는 상권 분석을 할 때는 사실은 콘텐츠를 지우고 부동산적인 기준으로 이 자리가 좋은지 나쁜지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콘텐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브랜드는 어떠한 결을 갖추고 있었을 때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가에 맞춰서 남들이 볼 때는 야 저런 자리 들어가면 안 되지 저런 데 왜 들어가 하는데 내 컨텐츠로는 거기서 운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 일하시면서 재밌는 사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상암 DMC 지역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상권 분석의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부동산 전문가시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절반은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상권 분석은 사실 부동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콘텐츠와 부동산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시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는 지역 중 하나가 상암 DMC라는 상권이에요. 저한테 이쁜 자리죠. 저는 이거 2년 전에 사서 이제 엑시트하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쪽에 DMC 타워라는 쪽에 오피스가 크게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이제 MBC, JTBC 방송가들이 밀집된 오피스 지역으로 두 개로 나눠지고, 중간에가 이제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야간에 먹자골목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맞아요. 하고, 항아리 상권이죠. 오피스 쪽은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간에 미팅하는 분들, 카페 이런 공간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 먹자골목 기준으로 보면은요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동선에 속하는 라인들이에요. 사람들의 동선과 소비가 많이 뭉치는 장소거든요. 그럼 부동산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제가 A상가 B상가 두 군데를 지금 체크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위치가 어떨까요? 주동선상에 만나 있는 위치면은 부동산적으로는 여기는 좋은 위치라고 해야 되나 나쁜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좋은 자리죠. 동선의 연결성이 좋은 자리고 네. 사람들의 소비가 먹자골목으로 집중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위치적으로 좋은 상가가 꼭 돈을 버는 선택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이게 컨텐츠를 같이 봐야 됩니다. 아하. 이게 보면은 A 상가는 과거에 짬뽕집이었어요. 그리고 B 상가는 과거에 호박 전문점이었는데, 내가 중국 음식을 하는 짬뽕에 포커스를 맞춘 브랜드를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언제가 제일 높을까요? 아무래도 저녁보다는 점심이 피크로 나타날 거고, 그리고 스시 같은 경우도 여기가 내부에 들어가면은 약간 술을 마시는 그런 공간보다도 초밥 자체를 먹는 느낌의 인테리어 컨셉을 좀 운영하셨거든요. 보면은 A 상가와 B 상가의 부동산적인 위치는 주동선상에 위치하는데, 운영했었던 컨텐츠가 점심시간에 높은 매출이 나오는 컨텐츠를 운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점심에는 오피스 밀집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먹자골목이 이 안쪽까지 오기는 하겠으나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은 보통 1시간이거든요. 짧아요. 여기까지 걸어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 빈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 식사하는 거는 같은 건물의 지하 아니면 옆 건물, 걸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식사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에서 소비가 집중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상암 DMC라는 지역은 결국 점심시간에 매출이 높게 나오는 섹터는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이 두 개 섹터고, 근데 내 콘텐츠는 지금 저녁에 매출액이 높은 장소에서 점심에 매출이 높게
높게 나와야 되는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가 워낙에 좋은 브랜드였으니까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이런 류의 브랜드라고 했다라고 하면 위치를 먹자골목이 아니라 오피스가 밀집된 공간에서 고민을 했으면은 보다 높은 매출액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 지금 이 먹자골목 안에서는 결국 저녁에 매출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컨텐츠의 운영이 필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점이나 고깃집 하면 무조건 매출이 잘 나오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경쟁 강도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좋아요. 내가 어느 메뉴와 어떤 구성으로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리고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인테리어 컨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인근 매장을 이기게 되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매출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인근에 있는 경쟁점을 이기지 못했을 때는 사실 좀 버거울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 자리가 좋아 안 좋아를 결정 내리기 전에 고민할 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많죠. 거죠. 상권 입지 자료 있지 않으세요? 자료라고 하면 어떤 뭐 체크리스트 이런 거요?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가를 내가 검토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뭘 봐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네. 맞아요. 눈치 빠르다 야. 진짜.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쏘시면 안 될까요? 아, 자료를요? 네, 주세요. 저승사에 제가 수호천 사를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글을 진심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댓글을 통해서 그 자료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좋습니다. 봅니다. 또 마저 이어나가 주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상권 분석을 할 때는 컨텐츠와 부동산에 대한 관점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컨텐츠에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나의 투자금 여력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위치에 대한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주방이나 혹은 서비스나 어떤 공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불리한 입지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매력도를 생성시킬 수가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만 계속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위치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커지겠죠. 그리고 고객이 누구이고 실제 그 상권에서 나와 경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부동산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컨텐츠 정리를 안 하고 부동산을 보려고 하니 매칭이 계속 안 되는 거죠. 이 사례에 있는 짬뽕집과 초밥집도 위치적인 거는 잘 보신 거죠. 메인 동선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위치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은 결이 안 맞는 거죠. 맞아. 그래서 브랜드와 부동산에 대한 결을 좀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 저 실제 와이프한테 어떤 얘기 하냐면은 자기 나는 저렇게 오픈하는 거 보면 너무 막 눈물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안 될 것 같은 자리에서 이제 오픈을 해서 막 청소하시고 밝게 웃으시면서 막 하는 모습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저한테. 안 될 자리에서 개인 매장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중간에 살려볼 수도 있는 영향이 또 생기는데, 프랜차이즈로 위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거나 경쟁의 경합이 질 수밖에 없는 자리를 들어가면은 살릴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사례를 더 이상 이제 대표님 영상을 보면 안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눈물 나는 사례 그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상권 분석을 잘해서 좋은 선택을 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양천구에 신종동 학원가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보면은 와플 대학이 운영이 됐었는데 한 20년도 8월 정도에 폐점이 됐거든요. 보통 어떤 매장이 폐점이 됐으면 그 상권을 일반인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안 좋은 장소구나, 그죠. 그래서 망했구나. 왠지 재수없다고.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똑같은 상권에서 위치만 바꿔서 새롭게 오픈을 진행을 했어요. 브랜드는 똑같은 와플 대학으로. 똑같아요. 근데 결과가 되게 재밌는 게 2배 이상 매출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과거 운영됐었던 매장의 매출 규모가 워낙에 낮아서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큰 것도 있지만, 저는 되게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같은 상권에서 똑같은 브랜드가 오픈을 했는데 왜 결과가 다르냐는 거죠. 첫 번째 폐점했었던 그 자리는요, 신종동 학원가에서도 사람들의 동선에서 벗어난 자리였어요. 동선 연결이 잘 안 되고 눈에 또 잘 안 띄는 자리였었는데, 새롭게 오픈했던 저 위치는 사람들의 동선이 집중되는 자리로 꺼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선이 벗어났던 자리에서 동선이 연결되는 자리로만 이동을 해도 매출액이 2배 이상 오를 수가 있다는 사례를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봤었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나필이 충격적인 게 한 블럭 빌딩 있지. 빌딩 사이가 바로 옆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또 나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주거용 부동산만 투자하셨던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지역을 많이 중시하시거든요. 강남이니까, 종로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창업을 위한 상권 분석을 할 때는 그냥 작은 요소 하나 때문에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크거든요. 자, 그럼 요 대목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네. 정량적인 것에서
뭘 봐야 되는지 정성적인 거에서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적인 부분은 저는 동선을 현장에서 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로 다니는지에 따라서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위치가 될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나쁜 위치가 꼭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네. 가격이 낮을 가능성이 맞아요. 높고 내 컨텐츠로 그걸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남들이 볼 때는 애매한 자리지만 나한테는 되게 좋은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정량적인 거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할까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 세대의 규모를 보는 것도 있고 네. 요즘은 매출 규모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좋아요. 이 영역의 매출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시간대별 매출액이 어떻게 다르고 요일별 매출액이 어떻게 다른지를 과거에는 우리가 그걸 보려면요 그쵸. 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저는 데이터도 보고 현장도 가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권이 뭐고 입지가 뭐야 되게 요거 헷갈려 하거든요. 맞아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상권은 편하게 생각하면은 지역이에요. 강남 상권, 강남역 상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역삼역 상권. 그쵸, 뭐. 이렇게 지역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주요 시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고, 결국 상권을 안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지역을 아는 거예요. 그럼 직장인 상권을 안다는 거고 뭐 여기는 관광객 상권이다. 입지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홍대라고 보시면은 A, B, C, D 이 각각의 하나의 건물이 입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건물 앞으로 사람들의 동선이 연결되지 않아? 그리고 건물의 세부적인 컨디션이 어떤지, 기둥이 많은지, 혹은 뭐 가시성이 나오는 건지. 뭐 횡단보도 앞인지 맞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다는 거는 결국 이 건물에 내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이 건물이면은 어떤 업종이 들어갈 수 있겠다를 그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권과 입지는 둘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 되는 이야기 너무 잘해줬다. 경험 안 해보실 분은 그냥 듣고 마는 건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게 있죠. 홍대니까 괜찮겠지. 합정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지와 입지 간의 비교 평가. 합정 상권이 좋을지 홍대 상권이 좋을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또 이런 비교 평가를 할 때는 내 자금력도 들어가야 되겠죠. 홍대가 좋은 건 아는데 내 자금이 안 돼. 그럼 내가 합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지역이 있어 없어를 계속해서 평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쪽 분야는 너무 필수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상권을 비교평가하고 그리고 입지를 봐야 되는지 손품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비교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기준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제가 알고 있는 상권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너무 좋다. 이런 분 강의는 꼭 들어야 될 것 같아. 너 꼭 들어라. 네, 꼭 대표님이 끊어주시나요? 책이라든지 강의는 네 돈 들여고 내 돈 내산 해야 돼요. 내가 절대 제가 저런 동생들 직원들 안 해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운동도 끊어줬거든요. 안 가잖아요. 절대 안 가더라고요. 네. 꼭 아무튼 대표님 강의는 꼭 들었어요.